조선왕조실록 이야기 -6화 연산군 광기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과 제도로 조선의 황금기를 만든 왕이었죠. 하지만 그 성종에게 한 가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린 일이었습니다. 그때 8살이었던 아들 연산은 어머니가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산군.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군으로 강등된 왕입니다. 세조도 세종도 태종도 모두 종이나 조라는 묘를 받았지만 연산만은 군입니다. 그만큼 잔인했고 그만큼 비극적이었습니다. 일망-왕이 된 청년. 1494년 12월 아버지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연산은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 20 젊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신하들의 말도 잘 듣고 나라 일도 성실하게 처리했습니다. 신하들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전하께서 성종을 잘 닮으셨습니다. 하지만 연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산은 여전히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사라졌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그런 것은 묻지 마십시오. 왜 말을 못하는 것이냐. 내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묻는 것인데.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산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이망-진실을 알다. 1504년 연산이 왕이 된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연산은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사홍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활했습니다. 왕의 환심을 사서 권력을 잡으려 했죠. 임사홍은 연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아뢰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전하의 생모 윤씨께서 폐비가 되셨다가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연산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선왕께서 사약을 내리셨습니다. 전하께서 8살 되시던 해였습니다. 연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다. 사실입니다, 전하. 그리고 윤씨를 폐비로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사홍은 이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윤필상, 한명의 정여창, 김갱필. 당시 조정의 대신들이었습니다. 연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그날 밤 연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끌려가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마마마. 연산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삼망-갑자사와 피의 복수. 1504년 연산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것을 갑자사화라고 부릅니다. 갑자년에 일어난 사화, 즉 선비들의 화입니다. 연산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씨를 폐비로 만드는데 관여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시신을 꺼내어 목을 베었습니다. 윤필상은 연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딸인 윤씨를 폐비로 만드는데 찬성했던 사람이었죠. 이미 죽었지만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한명의 정여창, 김갱필. 이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끔찍했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지식여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나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선왕의 명을 따른 것뿐입니다. 선왕도 잘못한 것이다. 내 어머니를 죽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두 번째 왕비 정현왕후도 폐위시켰습니다. 연산을 키운 어머니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내 진짜 어머니를 괴롭혔다고 들었다. 전하 오해입니다. 궁에서 나가라. 정현왕후는 쫓겨났습니다. 사막 마이너스 변해가는 왕. 복수를 한 후 연사는 변했습니다. 아니 이미 변하기 시작한 것이 더욱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연사는 신하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이다. 내 어머니를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다.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법이 무엇이냐? 내가 왕이다. 성종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법을 연사는 무시했습니다. 경연도 폐지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싫었던 겁니다. 무슨 공부를 하라는 것이냐? 나는 이미 왕이다. 사간원 사헌부. 왕을 간원하는 기관들을 싫어했습니다. 저놈들은 맨날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 감히 간원하는 신하들을 벌했습니다. 심하면 죽였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오망 마이너스 향락에 빠지다. 복수를 끝낸 연산에게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산은 그 공허함을 향락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궁궐의 기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전국에서 예쁜 여자들을 모두 뽑아 올렸습니다. 흥청망청 놀아보자.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흥청망청입니다. 연산의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불렀거든요. 밤낮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라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알바 아니다. 전하, 북쪽에서 여진족이 침입했습니다. 그런 것은 신하들이 알아서 하라. 궁궐을 확장했습니다. 놀이터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궁을 지었습니다. 도성 안이 좁다며 사냥터를 만들겠다고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육망 마이너스 공포정치. 연산의 광기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1506년 연산은 무사와 갑자사화에 이어 또 다른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저놈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죽여라. 저 신하가 나를 비웃는 것 같다. 죽여라. 한 번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술을 따라라. 조금이라도 흘리면 목을 벤다. 신하들은 손을 떨며 술을 따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할까 봐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신하들에게 춤을 추게 했습니다. 나이든 영의정도 춤을 춰라. 70이 넘은 영의정이 떨리는 몸으로 춤을 췄습니다. 연사는 박장대소했습니다. 꼴 좋구나.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7망 마이너스 백성들의 고통.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연사는 백성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자기가 놀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더 거두어들여라. 내가 쓸 돈이 필요하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으면 매를 맞았습니다. 전국의 여자들을 뽑아 올리는 채용사를 보냈습니다. 예쁜 딸이 있는 집은 밤새 걱정이었습니다. 채용사가 오면 딸을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숨기다 들키면 온 가족이 벌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저런 왕 밑에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했다가는 죽었으니까요. 팔막 마이너스 반정의 기운. 1506년 신하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몰래 모였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역모입니다. 역모? 저런 폭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진짜 역모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역모다. 이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누가 세왕이 되어야 할까요? 연산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아직 어렸습니다. 또 어린 왕을 세우면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연산의 배다른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진성대군. 성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연산과는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였죠. 진성대군은 착했습니다. 학문도 좋아하고 성품도 온화했습니다. 진성대군을 왕으로 모시자 1506년 9월 2일 드디어 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막 마이너스 중종 반정. 그날 밤 박원종 등은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연산은 술에 취해 기생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전하, 대변이 일어났습니다. 뭐?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군을 몰아내라. 연산은 당황했습니다. 감히 왕을 해치려 하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궁궐은 반정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연산을 지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군사들도 심지어 가까운 신하들조차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진성대군이 새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11번째 왕 중종입니다. 연산은 왕에서 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연산군.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신막 마이너스 쓸쓸한 최후. 교동도 외딴 섬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연산은 이제 초라한 유배인이 되었습니다. 궁궐의 호화로운 생활은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의 기생들도 끝없는 잔치도 모두 꿈이었습니다. 연산은 작은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머니 윤 씨를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배신한 신하들을 원망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506년 11월 유배된 지 2달 만에 연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31.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사인은 병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이들은 사약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은 연산군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쌍한 왕이기도 합니다. 8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는 상처 주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만약 어머니 윤 씨가 살아 있었다면, 만약 성종이 진실을 숨기지 않고 아들에게 말해줬다면 연산군은 폭군이 되지 않았을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중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리고 중종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화, 기묘사화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